결혼식에서 부유한 시부모는 가난한 신부 아버지를 비웃었지만 그 노인이 마이크를 잡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예딩홀은 웃음과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은 강력하고 부유한 최 씨 가문이었고 다른 한쪽은 소박하고 근면한 유진의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서 유진은 그녀의 예딩 드레스에서 빛나며 장면을 행복과 불안이 혼합된 감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녀의 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그의 눈에서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결심을 보았습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일어나 마이크로 향해 걸어갈 때 부유한 시부모는 조롱이 웃으며 경멸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말이, 그 밤, 그 결혼식,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줄 몰랐습니다. 사랑이 사회적 장벽을 도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사람이 그의 가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울리고 인식을 도전하며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질문하게 할 이야기에 대비하세요. 이 감동적인 사랑, 용기, 구원의 여정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지혜의 말씀 채널에 가입하고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을 감동시킬 이 이야기에 몰입하세요. 우리와 함께 이 특별한 경험에 참여하고 단 하나의 용감한 목소리가 가진 변혁적인 힘을 발견하세요.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민호와의 결혼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민호 오빠는 다른 사람이에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 최 회장님 가족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가의 호화로운 강남 저택과 그들의 작은 반지하 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진은 백화점에서 예딩 드레스를 고르면서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방인 같았습니다. 한편 민호의 어머니는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우리 체면을 지켜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는 퇴근 후 늦은 밤 결혼 비용을 걱정하며 한숨 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유진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사랑했지만 두 가족 간의 격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세계의 충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 그녀의 아버지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진은 눈을 감고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서울 식물원에 봄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실수로 한 남자와 부딪혔고 그의 카메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유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미소는 친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최민호예요. 유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김유진이에요.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민호는 꽃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유진은 그의 지식에 감탄했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취미예요. 회사 일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가족 기업이에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가족, 아버지의 공장일, 어머니의 식당 아르바이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 가족은 정말 대단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최고의 재벌 기업 후계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운명을 만났다. 하지만 이 운명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직 모른다. 그의 마음은 이미 유진에게 가 있었지만 그의 세계가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공장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과장,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게. 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떨리는 다리로 최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최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딸과 우리 아들의 관계 알고 있네.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최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자네와 자네 가족의 미래는 없어. 이 회사에서, 아니 이 나라 어디에서도.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대칭 다리인 아내,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는 아들, 그리고 사랑에 빠진 딸 유진. 최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딸의 행복이나 가족의 생존이나.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하니?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가족의 운명이 걸린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철수 씨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과의 대화, 그리고 그가 받은 위협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아니다, 유진아. 철수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유진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빠, 저는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사랑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철수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호 오빠와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유진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우리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승마장. 마구간의 따뜻한 공기와 말들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그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여기서는 우리가 그저 유진이와 민호일 뿐이야. 작은 집, 정원, 그리고 가족. 그들만의 세상. 언젠가 우리도 저 말들처럼 자유롭게 달릴 수 있을까?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드시 그럴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말에 올라 들판을 달렸습니다.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올 시간. 유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민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조심히 가.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거야. 집에 도착한 유진은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빠,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믿어주세요. 마치 유진과 민호의 사랑을 응원하는 것처럼.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정말 아름다워요. 유진의 동생 수연이 말했습니다. 한편 민호는 자신의 대기실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 결혼을 멈출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유진을 사랑합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연회장은 서서히 하객들로 채워졌습니다. 한쪽에는 최가의 화려한 친척들과 재계 인사들이, 다른 쪽에는 유진의 소박한 가족과 친구들이 앉았습니다. 두세 개의 대비가 선명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철수 씨는 긴장한 모습으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딩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제단 앞에서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곳곳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저 신부 아버지, 우리 회사 직원 아닌가? 유진과 민호는 이 모든 소리를 무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결혼식이 곧 모든 것을 뒤바꿀 큰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유진과 민호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연회장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신부 아버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최 회장 부부의 얼굴에 경멸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철수 씨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제 딸 유진이는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세상으로 나아갔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누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제 딸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갑자기 연 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놀란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민호야. 너희의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편견과 불의를 이겨내길 바란다. 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의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철수 씨의 연설이 끝나자 연 회장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고 일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최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철수, 당신이 감히 내 아들 결혼식을 망쳐. 하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최 회장의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결혼을 반대했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최 회장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철수 씨에게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최 회장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유진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용감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철수 씨는 딸과 사위의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유진과 민호의 사랑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장벽과 편견을 넘어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붉어진 채 철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배은방덕한 놈,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연회장 한쪽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의 위협, 계급 차별, 그리고 용기 있는 아버지의 고백. 이 모든 것이 내일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해. 연회장 밖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관련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삽사인정의 의결혼식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맞서 싸워야 해요. 우리의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앞에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혼란 속에서 유진과 민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민호의 오래된 스포츠카에 올라탔고 엔진 소리와 함께 서울의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할아버지 별장으로 가요.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민호 오빠. 유진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우리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새벽녘, 그들은 강원도의 조용한 산속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침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베란다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선은 휴식을 취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행동을 신중히 계획해야 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하고 험난할지라도 그들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별장 안에서 유진은 아버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전해요. 곧 연락드릴게요.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민호의 새로운 삶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시작된 지 3주째였습니다. 최 회장은 권력 남용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은 매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꼭 맞잡혀 있었고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최민호 씨.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최민호 씨, 아버지의 협박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유진의 가족을 어떻게 위협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정은 민호의 증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적었고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민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언이 끝나고 민호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유진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오빠. 재판은 계속되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철수 씨도 증인으로 나와 그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시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를 위해 계급차별 반대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재판이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최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기업 세계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를 심고 꽃을 가꾸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다니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어느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행복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민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교실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작은 베이커리를 시작했고 그녀의 빵은 마을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족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사회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어느 밤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기로 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어떨지 알 수 없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유진과 민호의 집 앞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회장의 부인은 피곤해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호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너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는 이해해요. 민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언제나 그럴 거예요. 유진도 다가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민호의 어머니는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너희 아버지도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유진과 민호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과의 화해. 그것은 아직 멀게만 느껴졌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유진과 민호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진과 민호의 결혼 2주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겪었네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들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심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고 민호가 만든 작은 연못에서는 물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가장 큰 교훈이 뭐였을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진실의 힘. 우리가 진실을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용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맞섰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졌죠.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 2년간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다고 믿어. 그때 유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유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내일 신문을 꼭 봐야 할 거야. 통화를 마친 유진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빠. 민호는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진실,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진과 민호는 그들의 작은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결혼 서약을 새롭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예부의 압력 없이 순수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주변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진의 부모님, 민호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을 지지해준 몇몇 친구들이었습니다. 유진은 간단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민호는 편안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2년 전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혼했어. 민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강해진 사랑으로 다시 서약합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폭풍을 견뎌냈어. 이제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해졌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서약을 했습니다. 진실함,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맞추자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눈물을 훔치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유진아. 민호의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모두가 작은 파티를 즐겼습니다. 웃음소리와 축하의 말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강하고 현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축하 모임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유진과 민호의 작은 집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오든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유진아, 오늘 신문 봤니? 대기업들의 채용 정책이 바뀌었대. 이제 출신 성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한다고 해. 유진과 민호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 민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어.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어 했고, 유진은 작은 베이커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늘릴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부모가 될 준비가 된 걸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좋은 부모로 만들어줄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아이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높이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유진과 민호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결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유진과 민호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한 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유진과 민호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힘, 용기의 중요성,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지혜의 말씀 채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전하는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면 유진과 민호의 이야기처럼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을 선사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채널을 추천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지혜의 말씀 채널과 함께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지혜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마이에게 필요한 전부였을까요? 마이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이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정서와 자유가 부족한 삶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물질과 지위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아니면 돈과 화려함 없이 자유로운 삶을 위해 벗어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마이는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갈등에 맞서 싸우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황 씨가 점점 더 완고해지고 마이의 삶을 통제하려 들자 마이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서가 메마른 황금 세장 속의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돈과 권력 없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날 것인가? 점점 마이는 숨막히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황 씨와의 삶이 꿈이 아니라 사랑과 물질 사이의 거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관계에서 약간의 기쁨과 설렘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는 자신이 진정한 아내가 아니라 단지 재산관리자 황 씨 별장의 장식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마이는 마음속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지만 마이는 돈 때문에 가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를 희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삶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 사랑, 그리고 진실된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마이는 더 이상 황 씨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에게 품고 있는 감정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걸까? 마이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곤히 잠든 황 씨를 바라보며 자신이 잃어가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마이는 결혼 전에 알고 지냈던 옛 친구 병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에 마이는 감격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병 씨는 마이에게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마이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병 씨는 황 씨처럼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이에게 부족했던 진실함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 씨와의 대화에서 마이는 마음속 고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문제, 불안감, 그리고 견뎌야 했던 답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병 씨는 마이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판단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마이가 행복하지 않다면 모든 것을 걸고 삶을 바꿀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이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깨달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병 씨를 만난 후 마이는 절망 속에서 삶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황 씨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외로움과 정서적 결핍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이의 결정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 삶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을 떠올리며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이는 자신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 해도 결과를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이는 황 씨에게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는 그다지 놀라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마이의 요구에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마음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이를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남자가 아니라 차갑고 무관심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 씨는 마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을 쉬며 행복하지 않다면 떠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는 떠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황 씨가 막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결혼 생활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마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돈과 화려함은 없었지만 다시 자신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어려움과 시련이 있겠지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황 씨를 떠난 후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별장, 고급차, 돈, 그리고 사치품 등 황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마음이 가벼웠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황 씨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이는 결혼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예전 친구들, 어려울 때도 항상 자신을 지지하고 걱정해 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는 외로움에 맞서고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수업에 참여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처음부터 다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마이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사랑, 그리고 진실된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사치 없이도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마이는 자신을 되찾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는 황 씨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황 씨의 그늘에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는 없었지만 마이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이가 되찾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황 씨에게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이었습니다. 황 씨를 떠난 후 마이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황 씨의 통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병 씨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매우 친했던 병 씨는 마이가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병 씨를 만날 때마다 마이는 젊은 시절에 밝고 활기찼던 기분을 되찾았습니다. 이 감정을 통해 마이는 삶이 단순히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와 진정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일들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와 병 씨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산책하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병 씨는 소박하고 많은 재산이나 권력은 없었지만 마이를 항상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마이에게 어떤 삶의 방식이나 형태를 강요하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와 병 씨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병 씨는 마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어떤 압박감이나 큰 기대 없이 단지 두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 씨는 항상 마이 곁에서 모든 일을 지지해주고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는 때때로 불안과 걱정을 느꼈습니다. 이전처럼 새로운 관계에서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병 씨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병 씨는 항상 마이를 위로하며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병 씨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마이는 다시 자신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물질과 감정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 씨와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큰 집이나 고급차는 없었지만 병 씨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마이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이는 진정한 삶이 이전에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단지 돈과 지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 사랑, 그리고 자유가 중요했습니다. 마이는 병 씨의 마음속에서 평온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마이는 황 씨와의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돈과 사치품의 유혹에 빠져 그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돈, 명예, 존경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그런 것들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 사랑, 그리고 자존감이었습니다. 마이는 삶의 가치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별장이나 비싼 자동차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도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치스럽고 풍족한 삶은 아니었지만 마이는 자신의 본질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부나 권력이 아니라 자기 만족, 관계 속의 행복, 그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키워온 마이와 병 씨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사랑이 넘치는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소박하지만 진실된 꿈을 가지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이는 더 이상 돈이나 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마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가져야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자유, 그리고 진실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록 고급차나 값비싼 휴가는 없었지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마이와 병 씨가 함께 살기로 한 후 그들의 삶이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소소한 행복을 찾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와 병 씨는 이전처럼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